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49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DJ 7위입니다. 지난번 사무국장 편 1탄에 이어서 사무국장 편 2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청년유니온은 총 10개의 지부가 있어요. 그중에 사무국장님이 안 계시는 패션워시 유니온을 제외하고, 그리고 저는 서울청년총유 사무국장이니까 저도 빼고 해가지고 총 8개 지부의 사무국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4분씩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원래 오늘 대전 사무국장님이 오셔야 되는 건데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출연이 어려우시다고 해서 오늘은 3분의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광주, 부산, 인천, 가나다 순으로 해서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다정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청년유니온 하고 있는 사무국장 김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부산 수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사무국장 하고 있는 신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그 팟캐스트 녹음을 같이 해주게 되신 선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뭔가 사무국장이라고 하기에는 뭔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좀 민망하지만 인천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장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번에 2탄이잖아요. 근데 진짜 오늘 모신 분들 모시기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게 모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찌나 바쁘신지 날짜 조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좀 뭔가 이런 뭐랄까요, 앞에 이렇게 그냥 떠들고 지나가는 거 이런 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 사무국장님들 모시고 오늘도 알차고 즐거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그리고 2주의 상담 111 듣고 만나보도록 할게요.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들을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 상담 중에서 실제로 청년 노동자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대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오프라인으로 만났네요. 드디어 같이 이번 주 상담 112를 외칠 수 있어요. 이번 상담 111. 저번에 줌으로 저희 녹음하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같이 하니까. 이렇게 딜레이가 심하구나. 같이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되는구나. 요즘에 계속 팟캐스트를 줌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서 특히 본방은 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112를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녹음하게 됐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노동담 가져와 보았습니다. 질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스타트업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당시 28명 정도의 작은 규모였고 현재도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30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석 및 빨간 날에 쉬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설날,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에는 회사가 30인 이하여서 연차 사용하거나 나와서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쓸 때 토일, 근로자의 날 제외는 다 근무날이기에 빨간 날에 일해도 추가 수당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추석에는 30인 이상이었는데도 쉬려면 연차 사용하고 쉬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직으로 한 달에 하나씩 생기는 연차인데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30인 이상은 무조건 유급 휴가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러 하루에 서너 시간 알바만 몇 명 채용해서 30인 이상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해서 상담드립니다. 네. 올해 1월 1일에 이제 바뀌었죠. 네네네. 이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은 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거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요. 자, 아무튼 이분에게 드렸던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공휴일 유급휴가는 이제 출근하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분께서 지금 30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상시근로자 수는 30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서 이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받지 못한 유급휴일 수당이나 미상연차 수당 같은 걸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신 연차는 사실상 이제 연차를 사용하면 그냥 유급휴가 날인데 연차를 사용하면 안 됐죠. 연차를 그대로 돌려받고 원하시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시근로자 계산법은 이제 말씀드릴 것과 같은데요. 네,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이내. 그러니까 이 사유 발생일은 이 상시근로자를 계산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 날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나누기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내에 사업장의 가동일수가 바로 상시근로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9.5명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아까 가동일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1개월 내에 사업장이 열린 날, 이 사업장 음식점이라면은 그 음식점이 문 열어서 손님 받고 음식을 판 날을 뜻하고요. 회사라고 일반 사무직 회사라고 하면은 직원 두세 명 출근해서 10명 일하다가 갑자기 주말에는 두세 명 출근해서 나와서 일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문 연 날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다 포함해서 이 가동일수에 넣으셔야 되고요. 근로자 연인원수 같은 경우에는 그 1개월 내에 매일같이 출근한 근로자의 수를 합한 수를 말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들어가기는 했지만 출퇴근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가시화가 되기 어려울까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니까 괜찮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네요. 온라인으로 회의를 해도 괜찮을지 이 사업장 가동일수를 말하시는 건가요? 가동일수라기보다 그 연인원을 내가 근로자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원래 근로자가 파악하기는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이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회사에 요구하시고요. 회사가 약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한테 나한테 어떤 수당을 안 주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신고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게 근로자가 알기는 이런 공식이 있지만 근로자가 알기는 어렵군요, 상시 근로자 수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모든 부서에 출근한 사람을 근로자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법적인 페널티 같은 건 사실 없으니까요. 이 민법처럼 무슨 무효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캥기는 게 있다라고 하면 상담 받아보시고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선정한 노동상담과 그에 대한 상담 답변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노동상담은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상담 1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은 이미 또 출연 경험이 지난주에 바로 부산 편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광주에서도 한번 녹음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출연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팟캐스트에 처음 나올 때는 청년 유니온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또 활동 계기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데 이미 말씀해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사무국장이 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앞으로 저희 임기도 이제 막 끝나가는 중이어서 앞으로 사무국장을 하실 분들한테 참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정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9년에 그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이라고 시에서 이제 지역주점 일자리 사업으로 이제 청년들을 만났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 친구들이 청년유니온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알고 있고 그냥 가입만 해놓다가 일경험 드림 사업으로 유니온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한 1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사무국장이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사무국장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요? 내가 사무국장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뭔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19년 5월에 이제 저희가 전국 조합원 5.18 캠프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준비하면서 되게 이 단체를 좀 책임지는 어떤 뭔가 활동가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2020년 출마 각 이래가지고 이제 네 사무국장 각을 재버렸습니다. 네. 19년도에 저도 그 19년도에 함께 참여한 사람으로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계기로 재밌는 프로그램을 계기로 이제 사무국장. 네, 맞아요. 저희가 어떻게든 이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조합원들 같이 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청소년 캠프 방식으로만 5.18 캠프를 해봤지 그때는 청년으로 제가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청년유니온 안에서 이거를 녹여내지? 라는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되게 이거 욕심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아님. 일단 처음 사무국장 좀 하려고 생각했을 때 뭔가 이제 부청교 사정 상황도 좀 그래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큰 역할 해가지고 좀 살려봐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위원장님 만나가지고 고민 나누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걸 해보면은 앞으로 좀 조직이 좀 발전하고 이런데 좀 많은 걸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사무국장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번 사무국장님들 얘기했을 때는 조직이 위태롭다, 너가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셔가지고 사무국장이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수아님께서는 이거 조직이 위태로운데? 라고 판단을 하시고 스스로 선택을 하신 경우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선님. 저는 이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기 이전에 같이 모임을 준비하고 하는 운영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청년에서 활동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스케줄이 되게 고정적이지 않았었던 일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회의를 하고 하는 그 과정이 좀 수월하지 않고 힘들게 느껴졌었는데, 그때 이직을 하고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좀 제안을 받았어요. 지금 회의하는 거 모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는 같이 만들어 가는 건데 회계 부분을 좀 맡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정도의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좀 일에 좀 적응하고 바쁜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계속 맡고 계시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거는 그 전과 똑같다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지금 같이 모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쩌면 회계보다는 운영을 같이 굴리는 네네네. 같이 하고 계셔. 근데 사무국장,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보니까 사무국장이 회계를 꼭 맡아서 한다고 저도 그동안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회계 안 하시는 사무국장님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형태도 다 다르고 또 뭐 하고 계시는 업무도 다르고 사업도 다르고 뭐 사업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떻게 각자 다른 형태로 일하고 계신지 이런 걸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아마도 선님께서는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고 수아님은 상근 하시는 것 같고 그쵸? 다정님, 수아님 두 분 다 상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 수아님은 비상근이신가요? 반상근? 약간 애매하긴 한데 월 10만 원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비상근이라고 네. 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근무 형태가 다른데 뭐 하고 계시는 일도 뭔가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 지부는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맡은 업무는 이런 부분입니다 라는 걸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서는 계속 광주, 부산, 인천 이렇게 갈게요. 들으시는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상근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 같은 경우도 위원장 30만 원, 저 30만 원 해가지고 네, 상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반적인 사무 업무, 회계나 이런 것들 다 하고 이제 뭐 보조금 사업 이런 거 할 때 이제 서류나 이런 것들 작업을 위원장과 나눠서 같이 하고요. 근데 저희는 약간 사무처 위원장 딱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좀 주체적으로 사업 중심으로 좀 가요. 그래서 사업을 이제 뭐 제가 담당하는 거는 기획부터 이제 진행까지, 뭐 위원장님 하시는 거는 위원장님 진행부터 기획부터 진행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연대 활동이 진짜 많기 때문에 현안 대응 사건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도 사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딱 구분 지어졌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많이 하고요. 네.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융합형 인재? 약간 이런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광주는 다른 지부보다도 되게 더 연대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걸까요? 저희는 일단 지역이 사실 광주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활동가 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회활동이나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풀이 그렇게 넓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연대나 뭐 현안대응 사안이 있다면 예를 들면은 뭐 그 양대노총에서 연대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이제 대책위원회나 이런 거 꾸려서 거의 같이 하고요. 이제 뭐 노동현안뿐만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청년정책 관련해서 이제 거버넌스 테이블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광주에도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운영위원으로 같이 결합해가지고 이제 시하고 이제 시의 청년정책에 좀 이렇게 개입한다든지, 뭐 민간협치 뭐 운영위원회 시에서 이런 거 열리면 이제 위원장님 가셔가지고 청년 파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연대 활동이 조금 많은 편이고, 그리고 약간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약간 민주화 인권의 도시 약간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민주화 인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없었다. 그런 건 없고 사는 사람 다 똑같다. 약간 그래서 광주가 그런 어떤 자화자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거가 되게 그런 거에 되게 무색하게 현재 사망률도 높고 청년층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청년 유출률도 되게 높고, 그러니까 타 도시로 이동하는 청년들이 되게 높고, 인구 유출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복합적인 문제들에 사실 많이 처해 있는 도시이기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같이 해나가는 그런 대안을 같이 모색해 나가는 이런 연대 활동이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런 거죠. 네. 사실 생각해보니까 연대할 일은 어디에나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영진 분들이
어떤 성향이 아닐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제 그 임원분들이 좀 연대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대를 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뭐 인원수가 3명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처음에 위원장, 조직팀장, 사무국장 이렇게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직팀장님 홍보까지 맡고 위원장님은 뭔가 약속문 이행을 위해 가지고 뭔가 또 TFT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한다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저는 2개 더 맡았거든요. 노동상담팀하고 교육팀하고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매달 저번교육 이제 진행하고 뭐 이제 제가 뭐 한 번씩 진행할 때도 있고 뭔가 이제 전문적인 강사분 초청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성평등 교육 할 때 또 하나 뭐였더라? 또 한 번 초청한 적이 있는데 그래 그 고용보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교육 필요할 때 좀 이제 그 뭐 서울의 사무처장님 모시기도 했고 뭐 그렇게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는 조합원 교육을 좀 이제 하고 제가 뭐 준비를 했습니다.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팀 해가지고 뭐 상담 같은 거 있으면은 일단 제가 먼저 맡다가 뭔가 좀 상담이 좀 많아지면은 이제 원래 이제 작년에는 노동상담 운영이 이제 교육을 진행했거든요. 그 30분 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좀 이제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길렀는데 좀 이제 상담이 많이 들어오면은 다른 운영위분들한테 좀 나눠주려 했는데 뭐 그래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 일단은 좀 제가 이제까지 들어오는 거를 뭐 좀 쳐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동법 스터디 이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노동법 이제 공부하는 인력 만들어가지고 좀 상담풀을 좀 늘려놔야겠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들어오시는 분들도 노동법을 알아야 또 상담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총무에 이제 노동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은 어디 좀 알아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아예 노동법을 모르면은 상담을 할 생각조차 안 하구나 싶어가지고 좀 이제 스터디 모임 그냥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좀 그걸 만들었고 지금 단톡방에 일단 조합원분들도 지금 꼬시고 있는데 뭐 이제 지금은 8분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일단 회계 업무도 하고 있고 그리고 CMS 이제 관리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다른 분한테 맡기는 것보다 신입 조합원분들 들어오고 있으면 뭐 제가 이제 바로바로 연락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연락드리고 신입 조합원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뭐 일단 위원장님이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좀 운영 회의도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지금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영역을 그냥 사업별로 이렇게 빼가지고 각각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근데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희도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해가지고 그 이제 3대 사고 관련해가지고 연대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여수 현장실생이신 분 돌아가신 거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 있었고 정지팀장님한테 좀 이제 그 발언 맡겨가지고 이제 잘 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시장 번영회에서 또 이제 부당해고 투쟁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같이 연대하고 거기도 이제 청년 노동조합단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좀 하면서 그분들도 이번에 노동법 스터디 신청 좀 하셔가지고 좀 같이 좀 연대해가지고 앞으로 좀 많은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는 그 연대 사업이나 그 노동상담 쪽은 위원장님이 주로 다 맡아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걸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그 같이 모임 꾸리고 하는 운영진이 위원장님 말고 저 말고 한 분 더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세 명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다음번에 어떤 사업 할지를 좀 같이 논의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그 사업을 만약에 하기로 했으면은 거기서 역할을 좀 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좀 진행하는 편이고, 저희가 최근에 해왔었던 거는, 올해 했었던 거는 그 어버이날에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어서 그 청년들한테 보내주고, 약간 추억 만들기? 요런 사업을 했었고. 어버이날 관련했다고요? 어버이날 이제 가족 사진이나 뭐 그런 자기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보내주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건 주로 위원장님이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있으셔가지고 그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콩나물 키우기 사업을 했어가지고 이거 신청해 주시는 사람들한테 콩나물 키울 수 있는 키트. 지금 일상 사업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했었던, 이거 좀 재밌는 사업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나는 갑자기 노동조합에서 콩나물을 키우고 어머니한테 막 그래서 사업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상 사업이면 그럴 수 있겠다. 저희도 뭐 그런 사업들을 하니까. 이제 이해했어요. 네. 네네. 뭐 아무튼 그러고 이제 플로깅이라는 걸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어떤 이 기후위기를 문제를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사업도 릴레이 플로깅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서 한 게 있었고,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주로 이런 같이 사업을 좀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지부 모두 다 웬만해서 다 그렇게 운영이 되시겠지만, 사실 운영진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3명이거든요. 위원장님이랑 저랑 그리고 정책팀장님 이렇게 3분 계시는데, 정책팀장님은 비상근이셔가지고 저도 반상근이고, 그래서 그 적은 인원으로 지부를 굴리는 거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많은 도움을 좀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끼리 선이 없는 거죠. 너는 뭘 하고 나는 뭘 하고 이렇게 선 없이 각자 아이디어 내고, 아이디어 낸 사람이 책임지고 가져가고 뭐 이런 구조인 건 아닌가. 네, 되게 공감이 많이 되네요. 오늘은 갑자기 정체성이 사무국장으로 막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각 지부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랑 업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막 돈 많이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자아 실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활동하시면서 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좀 힘드셨는지 이런 걸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힘든 거는 활동비? 적은 활동비? 약간 재정 구조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물질적인 보상 때문에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어쨌든 한 달 생활비를 좀 충당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투잡, 쓰리잡들을 막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거는 근데 저는 부차적인 문제 같아요. 왜냐면 당장 지금 제가 받는 임금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가 사무국장 하고 나서 제 다음 사무국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음 사무국장도 이 임금을 받고 할 수 있을까? 약간 이제 단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꼭 필요하고 지역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청년운영은 우리가 계속 뭔가 이거를 계속 활동가를 키워낼 수 있을까? 여기서 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이어서 활동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사실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게
이거는 그냥 되게 힘들다기보다 좀 다른 지부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너무 말이 안 먹어줄 때. 무슨 네? 무슨 말이요? 약간 저희가 되게 예를 들면 작년에 작년이 아니구나. 작년이다. 작년에 광주시가 청년정책 예산에 33%를 삭감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청년정책 그 삭감된 예산들 보면은 청년 부채 지원, 부채 청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일경험 드림 사업, 이렇게 실효성 높은 정책들은 되게 엄청 삭감해 놓고, 예를 들면 무슨 AI, 인공지능, 요새 저희 시장님이 또 AI에 꽂히셔가지고 거의 로봇인 줄 알았고요. 그래서 거의 막 로봇에 꽂히셔가지고 막 완전 AI 산업을 엄청 많이 늘려놓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청년 활동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그 연대 대응을 했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청년의 현장은 어딜까 이러면서 청년들 계속 만나러 다니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법이나 제도가 그렇게 따라와 주지 않으면 민간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약간 한계가 좀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되게 힘이 또 딱 툭 빠진다 그럴 때. 그래서 되게 청년을 뭔가 약간 실업률, 취업률 이렇게 숫자로만 읽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되게 마주할 때 힘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싸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결국 그 예산안은 철회됐어요. 철회됐는데 되게 이거를 정말 심각하다 약간 그런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두 가지 빼면은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제가 활동하면서 겪고 이런 거는 되게 행복하고요. 네. 너무 좋고요. 네. 되게 저에게 청년유니온이란 공간은 활동가로서의 제 자존감을 되게 많이 지켜주는 그런 곳이었고, 특히 지부의 다른 활동가들이나 조합원분들 뵀을 때 한 달에 사실 1시간 저희에게 이렇게 본인의 1시간을 이제 저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으로. 근데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편의점에서 4캔에 10,000원 하는 맥주는 사람들이 텁텁 잘 사 먹으면서 청년단체나 시민단체에 한 달에 10,000원 내는 거 아까워할까? 왜 내지 않을까? 약간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다른 거는 결국에는 뭐 아직도 그 고민 진행 중이긴 한데, 계속적으로 그 일터의 청년들 또는 일터 바깥의 청년들, 고용시장 바깥의 청년들, 이런 사람들 계속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박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만난 청년들 중에서도 절박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왜 제도나 사회가 이거를 이렇게 뒷받침해주지 않을까? 뭔가 시민이 완전히 홀로 자신의 삶을 100% 책임져야 하는 이런 상태에 계속 놓이게 되는 거지? 라는 이런 고민들, 그런 고민들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끝입니다. 네. 너무나 진지한 이야기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청년유니온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했을 때 청년유니온 활동이 제 자존감을 지켜주는 활동이었거든요. 나는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지만 사무직을 막 이렇게 하지만 나는 되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내 무기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하고 계시는 계속 활동들이 가족님한테 무기가 된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네, 수아님? 그냥 이제 두 가지죠. 어쨌든 뭐 힘들 때는 사람들이 뭐 빠져나가거나 누가 이제 운영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조합원 분이 이제 뭐 일정에 뭐 그 거의 한 명도 안 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뭐 잘 될 때는 뭐 운영위분들이 뭐 좀 늘어나가지고 같이 으쌰으쌰하거나, 아니면 운영위 한 분이 뭐 좀 뭘 준비해가지고 뭐 잘 해냈다 그러면서 뿌듯해하거나, 아니면 조합원분들이 여기 이제 오면서 자주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좀 역할을 좀 맡아가지고 잘 해내고 있는 조합원분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조합원 한 분이 또 소모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꾸준히 뭐 오시더라고, 꾸준히 이제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세 명에서 좀 같이 하다가 요즘은 저만 좀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운영위분들 뭐 이제 한번 같이 공부하러 갑시다 뭐 이렇게 이제 꼬시고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그냥 두 가지만 씁니다. 그렇게 뭐 이제 나쁜 거, 뭐 좋은 거, 뭐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고, 뭐 저도 이제 광주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여기가 뭐 진짜 청년들의 노동권을 위해 가지고 일자리에서 뭔가 이제 무슨 일 당하면은 이제 바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뭘 하는 이제 곳인데 왜 사람이 안 모일까? 왜 아무리 뭐 사업을 한다고 알리고 이래도 뭐 이제 한다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그냥 이제 뭐 그냥 뭐 많이 모이지도 않고 뭐 이럴 때 보면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활동이지 약간 싶기도 하고 좀 그러한 고민들도 좀 들긴 합니다. 뭐 그래도 뭐 그냥 산전수전 뭐 겪으면서 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저희 이제 프리랜서 서울 청류에서 프리랜서 실태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랑 얘기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광고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광고했어요? 라고 하면은 본인 SNS에 광고를 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제 그런 단체들에서.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거기밖에 올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다 미리 알면 좋았는데 알지 못했고, 우리는 알렸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서로 그렇게 아쉬움을 가진다, 억울하기만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진짜, 근데 돈이 있어야지 광고를 하겠죠? 늘 그게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고민도 많이 되고, 저희 그래서 이번에 홍보 영상 만들었잖아요. 청년 유니온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직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왜냐면 아무데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만간 올라가고 이벤트도 같이 열 예정이니까 많이 봐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님. 저도 앞에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짜 격공을 했는데요. 정말 왜 우리가 함께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어렵고, 이래가지고, 뭐가 문제일까? 홍보가 덜 됐나? 아니면 뭐 좀 사업이 별론가? 뭐 아니면 조합원들 너무 바쁜가? 막 여력이 안 되나?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이 좀 약간 힘이 빠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되게 그게 참 많이 뭐랄까 힘을 얻는달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또 코로나고 했으니까 또 다들 기운이 좀 더 많이 빠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진짜 바빠가지고 누구나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11월, 12월 막 이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청년유니온은 제 어떻게 보면 본업이지만 또 부업은 아닌데 이렇게 저도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여러 단체 활동하는 곳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또 보면은 이제 거기도 돈을 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인데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돈 주는 데서 너무 바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어떤 점이 좀 성장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긴 했었는데 일단 많이 힘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좀 뭐 각자 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하고 계시는 업무 뭐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비슷한 점도 있었고 또 되게 다른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이신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오늘 이렇게 모인 저희가 청년유니온에서 직종 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의 직종 모임. 근데 이 직종 모임, 사무국장 모임으로서 어떤 공통점으로 좀 재밌는 작당 모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교육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사무국장 교육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한번 좀 재밌는 작당 모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정님? 저는 일단 약간 업무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실무교육. 제가 유명한 실무 바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실무를 좀 잘하고 싶다. 네, 실무 교육 어떻게 하면은 약간 좀 디테일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궁금하고 그런 거 같이 사무국장 분들이랑 모여서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사무국장 힐링 캠프.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왜 청년유니온은 위원장,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만 오라 그러면서 왜 사무국장은 모이는 자리가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회의하지 말고 놀러 가자. 약간 이런. 상임위 할 때 우리는 꼭 놀러 가야 돼. 네, 같은 날 잡아가지고 이제 위원장 누구들은 이제 회의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놀라니까 약간 이러면서 사무국장 힐링 캠프를 가자. 네, 이런 제안 드려봅니다. 저 사실 일 잘은 휴식을 먹고 잘한다고 청년유니온께서 그러셨잖아요, 스티커로. 그래서 좀 각 지부에 있는 사무국장님들 이야기들이 되게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친목도 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네,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니, 이게 직종 모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요즘에 뭐 아까 말씀드린 프리랜서 실태 조사하면서 그걸 직종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리랜서 분들을 모셔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서로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고 같이 배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같이 협업도 하고 싶어하고 이런 니즈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네, 부산 사무국장님. 네, 그 사무국장직이 약간 이거잖아요. 뭔가 저는 해보니까 이래 느끼거든요. 뭔가 게임을 키면은 뭔가 이제 게임에 대해서 뭐 현황판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놀이공원을 운영한다 이러면은 놀이공원의 직원들 월급부터 뭐 놀이기구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 막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뭐 그런 거 지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약간 사무국장 위치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유니온을 뭐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노조를 하나의 게임에 뒤집어치면은 CMS에 이제 조합원 현황 다 나오고, 또 그 회비 얼마 나온지 다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뭐 바로바로 이제 자기 필요한 정보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 이제 사무국장님들 모아가지고 CMS를 보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주제로 토론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좀 실무적으로 좀 진지한 거는 이제 사무국장분들이 약간 이제 어쨌든 투표로 당선되잖아요. 그래서 사무국장은 왜 투표로 당선될까? 이거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안 교육이라 해야 되나? 이게 약간 노조의 정보들을 이제 다 이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누가 나쁜 마음 먹고 청년 유니언 털고 싶다 하면은 이제 해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실무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이 근데 사무국장 선에서 필요한 걸까요? 이거는 글쎄요, 본부 차원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사무국장은 왜 투표로 결정되는지는 왜 궁금하신 거예요? 저는 이유는 알고 있는데 그냥 이제 토론 한번 해보자고 이런 거죠.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정말 필요할지 토론을 하는 건가요? 필요한 거는 다들 이제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뭐 하시는 거겠죠. 뭐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각자 좀 생각한 이유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냥 질문 의도가 어떤 거예요? 아니 저는 수아님의 그러니까 사무국장이랑 위원장이 페어로 나가서 투표를 하는 건데 위원장만 투표를 하면 되는데 왜 사무국장까지 그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는데 이제 각자 이제 뭐 사무국장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조합원 개인 정보를 관리하니까 투표를 해서 뽑아야 된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위원장 대리니까 이제 뽑아야 된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밖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좀 이를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를 뭐 이제 대놓고 털어놓고 뭐 좀 나눠보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무국장에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뭐 이거에 대해서 있겠지만은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왜 사무국장도 투표로 뽑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됐던 거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의도가 그 질문의 의도라고 한다면 그게 사무국장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라는 걸 스스로도 그리고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투표를 왜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거보다 좀 더 다른 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투표한다고 꼭 중요한. 좀 자극적으로 좀 이제 질문 던지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한번 해봤는데 뭐 오해할 것 같으면 딴 걸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로 결정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투표로 결정되지 않는 어떤 임원 중에는 없겠죠. 근데 뭐 조합원이라던가 뭐 대의원이 아닌 어떤 많은 분들도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가 그냥 사무국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인 건지 뭐 이런 얘기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선님. 저는 이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직책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실무를 잘 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주변의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좀 만능인 부분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좀 뭐랄까 뭐 아무튼 그래서 아까 실무교육 말씀하셨을 때 그 사무국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재능 기부 그것을 잘 하시는 분이 어떤 교육을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좀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싶다. 받고 싶습니다. 어떤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받고는 싶은.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든지 가르치고자 하면 뭐든지 가르칠 수 있고. 수요가 궁금하긴 했었어서 얼마나 뭔가 배우고 싶든지 아니면 가르치고 싶든지 뭐 그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했어가지고 그렇군요. 실무교육 저희 내부 교육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작당 모의를 조금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해보면 좋은데 오늘 더 혹시 뭐 막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는 없나요? 아까 그 보안교육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스파이웨어 같은 거 있잖아요. 원격으로 이제 그 화면을 도찰하는 그런 거 그냥 뭐 본부 차원에서 CMS를 어떻게 방어한다 이래가지고 본부 차원에서 교육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약간 이제 와이파이도 어떤 걸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함부로 또 쓰면 안 되잖아요. 좀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전문적인 컴퓨터 지식 같은 건 아닌데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다루면서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이제 CMS를 다룬다 이럴 때 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약간 이런 기본적인 좀 습관 같은 걸 좀 가르치는 교육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좀 의견을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노조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보안 교육이랑 조금 다른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많은데 그 교육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개인정보 같은 걸 되게 많이 받잖아요. 신청서 작성하고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 대한 좀 교육도 있긴 해야 되죠. 요즘에 엄청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같은 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어떤 용도로 어떤 용도 때문에 핸드폰 번호 같은 거를 받아놨으면서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 잘 안 하잖아요, 저희 또.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 교육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조로. 뭐 꼭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교육 수요 되게 좋네요. 그 지부랑 본부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그 뭐 약간 지부는 이제 뭔가 이제 활동 범위가 뭐 이제 지방고용노동부 시청 이렇게 이제 범위가 되고 본부는 아무래도 좀 진짜 이제 고용 노동 청이 제일 높나 어쨌든 어쨌든 뭐 이제 어쨌든 중앙 행정기구랑 또 그래도 지부보다는 좀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로기준법이나 이제 법의 영역에 있어가지고는 지부는 약간 메인으로 나서기 좀 이제 제한이 있는 것도 있고 본부가 이제 좀 그런 걸 맡으니까 근데 지부는 이제 좀 그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만나고 또 이제 그 지역의 고민은 또 뭔지 그런 걸 좀 받아내는 역할이 아닌가.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본부에 요구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중앙 정책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선에 대한 이런 걸 요구해달라 뭐 이런 말씀이실까요? 뭐 꼭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역할이지 않을까? 뭐 이런. 근데 원래 그랬으니까 역할이라 뭐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는 약간 담론이나 의제로 본부가 싸운다면 지역은 현장에서 싸운다. 그러니까 큰 현장의 사이즈가 약간 다르다라고 느껴요. 본부는 약간 더 큰 담론, 더 큰 현장. 지부는 조금 더 세세하고 디테일한 현장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부산 사무장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부가 약간 근로기준법이나 예를 들면 어떤 의제에 대한 어떤 개입력이나 그리고 그 사회적 대화나 어떤 사회적 테이블에 있어서의 교섭력 이런 것들에게 조금 이런 것들 어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본부가 조금 더 힘을 쓴다면 지부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체불임금 당한 청년 다 모여 약간 이런 이런 이제 디테일을 이렇게 따지는 건데 이게 뭐 경중을 따지자는 말이야. 경중이 다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본부가 말한 것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전파하는 역할이 좀 지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초단 시간 우리 작년에 최저임금 캠페인 했던 것처럼 그래도 초단 시간 관련해서 이제 본부가 입장이나 이런 걸 낸다면 지부는 초단 시간 근로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약간. 우리 동네 카페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있나? 이러면서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그리고 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지부가 다 하나의 어떤 본부처럼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광주 청년유니온은 광주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청년유니온인 것처럼 약간 본부의 역할도 같이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합이 쿵짝 맞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역할이 되게 잘 융합되어 있다라고 좀 느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부에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패션워시 뭐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상반기 때 그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그 제보센터랑 이 예술인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영감이 패션워시에서 온 거거든요. 패션워시 유니언 하는 거 보고 그때 문서희 팀장님하고도 같이 막 이야기하고 이랬었는데 분명히 지역에서도 프리랜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패션워시라는 직종은 지역에는 없거든요. 이거 약간 수도권에만 있는 이제 직종이긴 한데, 그럼 그렇다면 우리 광주 지역에 어떤 프리랜서도 누가 있을까? 살펴보면 뭐 방송국, 특히 가장 많이 분포되는 게 문화예술 사업 하시는 분들, 예술인들. 이런 분들 거의 다 또 예술인 그 프리랜서 활동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영감을 좀 따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공부의 메시지나 활동들이 되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활동이나 사업에 있어서 되게 큰 영감이 된다.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키지? 뭐 공부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걸 어떻게 지구에 접목시키지? 우리 광주에도 저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계속 연장되게 해주는 것이 약간 본부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하고 지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찾으러 다닌다는 또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조금 공감이 돼서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조직이다 청년유니온이 그런 조직이다라고 한다면 좀 더 유기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 텐데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밀접하게 긴밀하게 빠르게 또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건 거죠.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소통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재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되게 고민이 됩니다. 혹시 선님 아까 저랑 얘기하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바라는 거라도 한번 말해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냥 제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렵다고 했었던 거가 뭐 이렇다 할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였거든요. 괜찮아요. 알아서 하겠지 하고 저희도 알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노가리 공식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땡땡님에게 청년유니온이란 이렇게 질문을 저희가 드려요. 근데 이미 대답을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엔 약간 변형해가지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선님에게 인천청년유니온이란? 이게 너무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네, 뭐 잘 편집을 해주세요. 저에게 인천 청년 유니온은 행복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왜 잘못된 질문? 뭔가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행복이란 단어가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나한테 행복이란 뭘까? 뭐 이런 거 되게 한참 고민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었는데, 그리고 나는 청년이고, 그리고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청년인 우리가 같이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뭘 해야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같이 고민하는 곳이 청년 유니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청년 유니온이랑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의 좀 연장선상에서 더 나아가서 행복이라고 했는데. 충분히 괜찮아요. 충분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쨌든 이게 고민을 계속 고민에 이어가다 보니까 행복이 거기 있었다.
많은 청년들에게 네, 행복했으면 좋겠다. 많은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진짜 많은 청년들이 청년 유니온 만나가지고 같이 좀 더 넓고 다양하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같이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아님에게 부산 청년 유니온이란? 일단 방패로 하겠습니다. 네? 방패. 방패. 네. 막는 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일단 하나는 이제 무슨 위협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들면은 방패를 들면 이제 위협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더 많은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제 청년분들 함께하는 분들이 좀 이제 그렇게 뭔가 노동권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렇게 이제 막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좀 무거운 방패예요. 좀 들고 서 있기가 좀 힘들게 돼요. 이게 노조를 활동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게 뭐 같이 뭘 맡아가지고 하면은 그게 뭐 쉽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자기를 지키려면 막아야 되는데 좀 무겁긴 한 뭐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행복한 이제 좀 세상을 좀 그려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방패 왠지 되게 상상이 구체적으로 되긴 하네요. 엄청 크고 무거운 방패여서 막아주긴 한데 너무 무거워. 이씨 막 이걸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다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들고 있어야 막을 수 있는데 이제 뭐 나중에 후임이 없고 이번 못 내면은 방패 들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막을 사람이 없죠. 네, 그런 방패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그런 고민도 되네요. 어떻게 조금 쉽게 세울 수 있는 방법 없나? 뭐 이런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면 이제 준비되셨을까요? 네, 다정님에게 광주 청년 유니온이란? 날 닮은 곳이다. 나와 같은 청년들끼리 모여서 같이 어떤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곳. 계신가요? 이게 아니었나요? 아니요. 이게 아니었나? 네,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오늘 사실 다정님이 아직 팟캐스트에 많이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정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실 텐데 나를 닮았다고 해서 이게 전달이 잘 될까? 이런 게 사실 살짝 고민이었던 거긴 한데 하지만 광주 청년 유니온 다정 사무국장님 지금 하고 계시는 팟캐스트래. 유튜브 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이슈 까고 있네. 광고해주세요, 광고. 네. 저희 광주 청년 유니온은 매일매일 5개의 기사를 브리핑하는 청년 1일 노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하는데 그러면 금요일이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저랑 이제 김성우 위원장님이 한 주의 이슈, 청년 노동 이슈를 이렇게 까드리는 청년 이슈, 노동 이슈, 뭐 지역 이슈를 선정해서 이렇게 까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6시 반부터 7시까지 딱 30분만 당신의 퇴근길에 30분만 투자하시면 저희의 재미난 라이브를 보실 수 있답니다. 다정님의 이제 대답이 다정님을 닮은 청년 유니온이란 뭘까라는 게 궁금하시다면 이슈 까고 있네를 들으시면서 다정님을 알아가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내가 궁금한 사람들 어서 들어와. 유튜브 채널 광주 청년 유니온. 확실하게 해주시는군요.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소감을 말할 시간인데요. 소감도 이제 손님부터 이렇게 쭉 가볼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그 말을 앞에서 원래 있었는데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팟캐스트에 나오셨던 이유가 지역으로 통하는 노가리를 녹음을 하면서 나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맨 처음 게 인천 청년 유니온이었거든요. 근데 인천 청년
그 지역으로 찾아간 노가리라기보다 김민규 위원장님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원래 만약에 지역으로 찾아간 노가리를 만약에 했었다면 선님이랑도 같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타이밍이 어떻게 안 맞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선님은 이번에 처음 오시게 됐는데 다음에 또 나오시면 되죠. 그쵸? 기회는 많으니까요. 네, 선님 오늘 어떠셨어요? 다른 지역의 사무국장님들 뭐 다 뵐 수는 없어도 이렇게 줌으로나마라도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는 좀 오프라인으로도 만나면은 더 즐겁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다 같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그 다정님이 아이디어 내주셨던 그 힐링 캠프 이번에 곧 상임위 하는 거 아시죠? 갈까요? 가자. 사무장도 놀자, 모이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언제였는지 지금 들었는데 까먹어가지고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다들 달려봐 주시고요. 네, 그러면 수아님. 네, 오늘 뭐 하면서 좀 사무국장분들이 그래도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좀 비슷한 부분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사무국장분들 모여가지고 한번 뭐 자리 가지면 좋겠고 그때 되면은 꼭 CMS 보면 어떤 기분인지 좀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아니 어떤 얘기가 하고 싶으신 건지 궁금해요. CMS 보면서 다 같이 우는 게 목적인 건가? 정말 이제 좀 고충을 토로하고 어떻게 하면 이 CMS를 늘릴 수 있을지 뭐 이런 고민을 나누고 싶으신 거죠? 그냥 사무국장으로서 좀 이제 공감되는 부분도 있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CMS 보면은 일단은 저는 뭐 좀 드는 생각이 다음에 사무국장 아무나 못 시키지 않나 약간 왜냐면은 정보가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무국장이 잠수 타버린다 이러면은 찌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걸 한번 맡으니까 내려놓으면은 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좀 다른 분들은 좀 기분이 어떤지 CMS 보면은 뭔가 어떻게 느끼는지 뭐 이런 거 얘기 나누면은 그냥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군요. 저희가 그쵸 좀 너무 안일하잖아요. 저희 저희 조직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를 굉장히 그냥 신뢰하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 조심해야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좀 그 회계를 다루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아무나 사무국장을 시켜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 그런 생각은 해요. 뭐 우리가 당장 그 다음 기수로 세워야 된다 하고 아무나 사무국장 세우고 위원장 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오래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을 할 때 이제 같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정님. 네, 광주 청년유니온 저희 광고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마지막 하고 싶은 말로 광고를 저희가 12월 13일, 14일 연극 전태일 광주공연 추진위원회에 광주 청년유니온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51년 전 전태일이 이야기했던 그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8명의 전태일이 나와서 전태일을 생애별로 8분이 연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함께 연극 전태일 공연을 추진위원회의 집행단체로 광주 청년유니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 구매 문의는
네, 티켓 구매 문의는 062-225-050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연극 전태 많이 봐주시고 저희가 원래 뭐 예를 들면은 큰 재단이나 큰 조직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개런티 줘버리고 공연 올리면 가장 편한데 올해는 이제 조금 광주에서만큼은 조금 더 연대나 함께하는 가치를 좀 느껴보자, 그렇게 해서 연극을 올려보자 해서 광주 청년유니온 비롯해서 여러 노동시민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13일, 14일 양일간 광주에서 공연이 있고요. 11월 12일부터 이제 서울 도봉구에서부터 그 연극이 시작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거기 주인공 전태일 역할을 맡으신 분이 저희 조합원이십니다. 네.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분이 계속 도는 건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막 추진이 발족식도 하고 그랬는데 자세한 후기는 네이버 블로그 광주 청년유니온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한국은 사면이 바다래요. 동해, 서해, 남해, 청년유니온 사랑해. 네, 광주 사목장 김다정이었습니다. 아니, 팟캐스트 소감 말하는 자리였던 건 알죠? 아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소감을 따로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한다 말 말고는 다른 소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갑자기 소감을 여쭤봤는데, 아 맞아. 근데 그 광주 청년 벌써 2개 홍보했기 때문에 다른 그 지부에서도 광고 안 하셔도 되겠어요? 광고하실 거 없으세요? 광고할 거 있어요. 네, 부산 광고해주세요. 이영광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운동본부 제가 이제 영상 하나 만들었거든요. 부산의 산재 실제 날리는 그거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유튜브에 치면 나오고요. 비영광에도 이제 한번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부산 산재 사고 부산 중대재해 아니면 부산 청년 유니온 이제 그 페이지 있거든요. 그 들어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님은 인천은 홍보할 거 없어요? 인천은 없습니다. 오케이. 인천 청년유니온 많이 가입해주세요. 얼른. 사랑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노가리 직종 탐구 생활 청년유니온 지부 사목장 편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사목장이라는 일이 어쩌면 참 드러나지 않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는 사실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을 연결해내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도 하지만 오늘만큼은 주인공이 돼서 서로가 연결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다정님, 수아님, 선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